됐어.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 시험이니까. 우리가 배를 재배하는데, 그럼 왜 배를 재배하느냐?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그죠?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되면 최소한 3개월, 뭐 5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어딜 갔다? 방문한대. 농촌진흥청을 갔잖아. 왜? 농업연구를 담당하니까. 그 중에 무엇 때문에? 쌀 때문에. 쌀이 우리나라 주국이니까. 그럼 쌀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다? 큰일 나요. 어? 큰일 나요. 우리가 그래도 학문을 하는데 큰일 난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사이언스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가 안보가 위험해져요. 안보가 위험해지지. 왜? 왜? 굶주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회에 혼란이 야기되겠지. 도둑이 번성을 하겠지. 그죠? 그럼 수입하지 뭐. 그 나라도 팔 게 없는데? 그럼 더 비싸게 판다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사와야 돼. 그래서 쌀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다. 안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량 안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품목은 모르겠지만 쌀만큼은 뭐 해야 된다?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는 자주 안 하는데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들 고기 먹는 거하고 우리 쌀, 밥하고 나물 위주로 먹는 거하고 면, 유하고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먹었을 때 이 속이 편해요? 변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한다면 밥하고 나물하고 중심으로 먹으니까 속이 편하죠. 그렇거든. 아직 젊으니까 모르지.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뭘 중심으로 먹어왔다? 채식 위주로 먹어왔어요. 쌀 중심으로 먹어왔어. 고기를 이렇게 먹게 된 거는 몇 년 안 돼. 2000년대 들어서 고기를 좀 이제 인스턴트를 통해서 많이 먹게 됐지.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소고기국 한번 먹으려면 뭐 1년에 한 2번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의 보면, 소화기, 장의 길이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보다 장의 길이가 길다 짧다. 소화를 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섬유질이니까 길어요. 그런데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이게 장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 부패돼, 안에서. 그래서 방귀가 많이 나오고 막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 체질, 소화기에는 뭐가 가장 알맞다? 밥이, 쌀이 가장 최고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물하고 된장국하고 그래 먹는 것이 최고다 이 얘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한 50 넘어가서 60 한 넘어가 봐. 그때부터는 찾는 게 다 건강을 찾아. 그때 되면 건강기능식품이 제일 잘 팔려. 네. 왜? 아프면은 뭐 친구도 못 만나. 관절 아프다, 속이 안 좋다, 뭐 갔다면 당뇨다, 고혈압이다, 고지혈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리고 식량 안보입니다. 우리의 안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을 쫙 만들어 놔서 배를 재배한다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한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루에 200mm, 300mm 폭우가 내렸을 때, 우리 몬순 계절풍 지대이기 때문에 거의 피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비 많이 오는 거는 6, 7, 8월에 7, 80%의 강우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논이 없다면 전부 밭이다 아스팔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물들이 하천 강으로 바다로 바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토양들이 다 유실되겠지. 그리고 비료 성분도 같이 다 흘러가 버리죠. 그러면 하류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침수되겠지. 물이 잠기겠죠. 그러면 양분들이 다 흘러져 내려가니까 부영양화가 가속화되겠지. 하천 강에는 녹조가 번성하겠지.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요즘 나오잖아. 바다는 어떻게 돼요? 부영양화가 되니까. 뭐 혹자는 인이 많아서 그렇다. 인뿐만이 아니에요. 부영양화 모든 성분들이 다 흘러가는 뭐 적조가 막 나타나겠죠. 그럼 맨날 여름 되면 뭐해요? 황토 뿌린다고 난리잖아. 그죠? 근본적인 대책을 논에서 찾으면 돼.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뭐예요? 치산치수란 말이 있어요. 산을 제대로 가꾸면 뭐 한다? 홍수를 방지한다. 이게 왕의 첫 번째 덕목이었어요. 과거에는. 중국에서 나온 말이겠지? 황하강하고 양저강 한번 보세요. 물이 어떤 색인지. 물이 물색입니까? 중국 분들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요. 어떤 물이에요? 흙탕물이잖아. 산을 못 다스리니까 나무가 물을 비가 많이 왔을 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초록이 쫙 덮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뻘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논이 다 막아주잖아. 산이 막아주잖아. 그죠? 그럼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는 드물다 이 말이야. 강물이 깨끗하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그 관계 돼서 가둬놓으니까 어때요? 에? 녹조가 좀 발생하고 있죠. 그럼 흘러주면 돼요. 순환시켜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홍수 조절 기능도 하고, 그죠? 침식을 또 방지를 해주는 역할까지도 하는 게 뭐다? 이 비어재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물을 딱 잠가 놓으면 우리가 저수지하고 논하고 비교하면 저수지는 어때요? 좁은 면적에 물을 대량으로 가두는 거죠. 그러면 토양 속으로, 땅 속으로 투수되어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다 적다? 별로 안 돼. 그와 반면에 논은 어때요? 논은 넓은 면적에 아주 조그맣게 가두고 있어. 그 논두렁이만 20cm 밖에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이게 지하로 투수되어 들어가는 양이 많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요즘 대형 기계를 쓰다 보니까 경반층이 생긴다. 누질러지니까. 한 20cm, 15cm, 25cm 그 주변에는 뭐가 된다? 굳어져 있다. 그래서 수분이 토양 속으로 투수되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경반층을 파괴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연구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직파를 하기도 하고 무경운이나 부분경운을 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수온 함량에 지대한 역할을까지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4개월 정도 비가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4개월 비 안 오면 나라 망합니다. 그죠? 안 망할 것 같아요? 4개월 비 안 온다 생각하면 이 앞에 산불 나서 난리가 났죠? 그때 비가 한 번만 왔더라도 특히 몇 월? 3월, 4월, 2, 3, 4죠.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비가 거의 안 오니까. 어쨌든 비가 금방 소중한데 만약에 물이 정말로 부족하다 할 때는 우리가 식수로 쓸 수 있는 게 지하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하수원 함량에도 기여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통 공예 있잖아요. 우리가 지붕부터 울타리, 멍서, 그 다음에 그 바구니 이런 것들 전부 뭘로 만들었다? 짚으로 다 만들었어요. 집공예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가축을 많이 먹이잖아. 축산을 많이 하잖아. 그 우리나라에 지금 식량 작업률이 얼마예요? 22%밖에 안 돼. 쌀은 100%인데? MMA 물량 그 제외하고 100%입니다. 그러면은 그 왜 그럴까? 전부
소먹이에요. 사료작물인 거예요. 약 1년에 1,000만 톤을 수입을 하고 있다. 사료작물로. 근데 그걸 이제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다? 볏짚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지웠지만은 볏짚에서 강도가 아주 우리 거는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약하지. 그 인디카는 강하다. 그럼 소 입장에서 보면 부드러운 걸 먹는 걸 좋아할까요? 인디카처럼 스트롱한 거, 딱딱한 걸 먹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처럼 부드러운 거 먹는 거 좋아한다, 이 말이지. 잎의 색을 보면 우리가 녹색을 많이 띱니까? 적게 띱니까? 인디카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많이 띄지. 짙은 녹색이라 했잖아. 인디카는 10번색 방금 했었어. 그죠? 이런 걸 활용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야, 잎도 녹색을 좀 진하게 띄고 하니까 질소 성분, 질소가 결국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으니까, 야, 소를 먹여도 소위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함량이 인디카보다 높다. 물론 뭐 밀이나 보리는 좀 약하죠. 거기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알팔파라든지 이 배치 종류, 클로바 종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낫지만은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질소 성분이 배집에 한 1%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발효를 시켜서 사료로 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은 우리가 식용을 하고 줄기 잎은 소 사료로 쓴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료 작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밀가루 음식 많이 먹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위가 여러분들은 건강하니까 아직 몰라.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어머니들 밀가루 음식 많이 먹으면 어때요? 꺽꺽하죠, 그죠? 잘 소화가 안 돼. 그 글루텐이라는 거 끈적끈적한 거 있거든. 이게 단백질인데 쫙 이게 아밀로펙틴처럼 이렇게 딱 붙게 하는 게 있어요. 아주 끈적끈적하게 하는, 쫄깃쫄깃하게 한다. 그렇죠?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게 글루텐이에요. 그게 많으면 위백을 이렇게 둘러싸기 때문에 소화에 안 좋아요. 그래서 밀가루보다 쌀이 그만큼 우리 체질에는 더 맞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재배를 하려고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모를 길러야 되잖아. 육묘. 그죠? 그 육묘의 단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비중가림을 해서 건전한 종자를 갈리내야 되겠죠? 그건 누가 한다? 종자 공급소에서 해주지. 그런데 우리가 자가 채종하는 경우, 우리가 가정에서 수확해서 내가 종자를 쓰겠다 할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종자를 가져왔어. 그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걸러내고, 그죠? 종자 가림을 한다면, 걸러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대로 된 알맹이가 찬 종자를 골라낸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 비중가림이라는 걸 쓴다. 비중가림. 1.13 비중계 놓고, 그건 안 했죠, 그죠? 지금 하는 거요. 어떻게 하냐? 비중가림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물을 자, 이렇게 놓고 이런 통이 있다, 그죠? 이런 통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물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뭐 소금이라든지, 그 다음 요소 있죠? 요소, 비료, 이런 것들을 싹 녹이는 거예요. 녹여가면서 이 계란을 이렇게 넣어봐. 딱 하면 500원짜리 동전 있죠? 만큼 요래 남는 게 있어. 그게 뭐다? 1.13이라는 비중이라는 거. 비중이 뭐예요? 비중은 부피분은 무게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물로 하면 요게 1m, 높이 1m 하면은 요 물이라고 가정하면 무게가 얼마 돼야 되죠?
1 세제곱미터에 비중 1이라고 하면 1톤이 돼야 되겠지. 그죠? 1000kg. 그죠? 그렇잖아. 그럼 요것보다 물보다 조금 더 무거워야 된다. 그걸 뭘로 대체를 했다? 요소나 소금으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소금을 요렇게 녹여가지고 계란을 띄워봐. 그러면 동전만큼 요렇게 남아, 위에. 요게 이제 1.13이라. 이건 조금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인 거는 비중계라고 있어, 비중계. 이 비중계 하나 사서 활용하면 돼. 이 비중이라면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게 자 1.13 맞춰졌다 하면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종자를 투입을 하겠죠. 그죠? 하면 알맹이가 찬 것은 깔아앉을 것이고 알맹이가 덜 찬 것은 이렇게 뜨겠죠. 그죠? 뜨는 것은 버려야 되겠지. 왜? 파종해도 안 나니까. 그래서 요렇게 깔아앉은 얘들을 해서 이제 헹궈야 되겠지. 요소나 또는 소금이 묻어 있으니까. 그죠? 헹궈서 요렇게 늘어 말린다. 몇 번 헹궈서 찬물에. 자,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 건조가 됐다.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요? 통에다가 침지를 하는 거죠. 침지. 이 물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 종자를 담그는 거지. 왜 담가요? 이제 발화를 시켜야지. 삭태우기. 발화를 시켜야지. 그죠? 발화는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은 짧게 걸리겠지. 그죠? 그래서 아까 자포니카는 몇 도씨에서 발화한다 했다? 10도씨. 인디카는 12도씨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니, 수분 함량은 21%만 되면 하는데 통상 24% 정도 돼야 발화를 해요. 종자에. 그럼 물에 침지를 시켜 놓으면 발화를 하겠지. 그런데 발화를 잘 안 해. 왜? 왜 안 할까? 아까 요 왕기역 껍질이 있다 했죠. 그죠? 요거는 안껍질, 바깥 껍질.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침지를 시켜 놨다고 가정하면 종자를 이 처음에 이 물들이 바깥 이 피층에 있는 물질들이 우려져 나오겠죠. 녹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한 몇 번, 한 대여섯 번, 뭐 10번 정도 이렇게 버려줘야 돼, 이 물을. 이해됩니까? 그러면 발화 억제 물질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싹이 잘 나겠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발화가 됐다. 다음에 이제 이 기계까지 설명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여러분 기본 원리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싹이 났다. 요렇게 종자가 요렇게 발화가 요렇게 됐다. 한 1, 2mm 하얗게 났더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종을 하겠지. 그죠? 시딩. 어디다가? 육묘상자에 아니면 직발화할 경우는 물이 담겨진 논에다가 항공기나 드론으로 아니면 동력 분무기로 쭉 뿌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육묘상자에 한다. 육묘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육묘상자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황토라든지 논흙 아래쪽에 심토를 여기다가 1.5cm 정도 깐다고 했죠. 그죠? 지금은 그 구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매트라는 게 나왔다 했죠. 그죠? 매트 있잖아. 야자수라든지 저 동남아 친구들이 많이 먹는 그 코코넛이라 그러죠. 코코넛 껍질 있잖아. 그걸 코코피트라 그래요. 코코피트를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분쇄 압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를 요 물통을 요렇게 있으면 여기 물을 넣고 여기다 한 30초, 1분만 담그면 돼요. 침지를 시켜 놨다가 이렇게 육묘 상자에 딱 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싹이 튼 요 종자들을 여기다가 파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당 얼마? 150에서 220 또는 30g 정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밀식을 하겠다 하면 좀 많이 하고 소식을 하겠다 하면은 뭐 120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양을 줄이거나 가감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그건 다음 시간에 깊이 심도 있게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단식으로 쭉
이렇게 재어 놓는다 했죠. 그죠? 좁은 면적에 이렇게 많이 해야 효율이 높잖아. 그러면 여기서 32도씨 정도 유지하면 싹이 하얗게 나겠지. 그죠? 이제 요걸 발화가 된 거예요. 그죠? 요걸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을 지상이란 말이에요. 전문용어는 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싹이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요걸 이제 32도씨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햇빛을 바로 쪼이면 얘들이 타버립니다. 왜? 엽록소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광이 한 절반 또는 한 30%만 투과되게끔 이 망을 씌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라나. 그러니까 초록색이 연하게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초록색으로 된 데서 녹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녹화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4, 5cm 자랐다. 그죠? 또는 한 7, 8cm 자랐다. 이래 하면은 이제 바깥에 옮겨 심어야 되잖아. 그 옮겨 심기에는 아직 얘가 적응을 제대로 못 해. 그래서 뭐 한다? 온도를 좀 더 낮춰줘. 그리고 이제 이 그적을 이렇게 망을 벗겨버려요. 벗겨버리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죠? 햇빛이 강한데 이제 하면은 얘가 어느 정도 견디는 거야. 잎이 그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낳겠죠. 그죠? 이 정도 이제 자랐다. 한 15cm 정도 되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도 견딘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온도를 이제 낮춰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추위나 또는 햇빛이 강한데 견디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굳힌다 해서 경화라 그래요. 경화 과정. 영어로 하면 하드닝이라고 합니다. 이 경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뭐 한다? 이양을 한다. 옮겨 심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요. 종강고사는 여기까지. 됐죠?